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작입니다. 이번 100대답 질문은 남성 청소년들의 이 뇌저림 현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뇌저림 현상이란 남초 사이트들 같은 데서 들은 메시지들로 완전히 가득 쩔여져 있어서 이것이 그냥 팩트잉이라고 믿고 그것을 막 말하고 다니고, 또 성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시간에도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요, 예전에는 이 남초 사이트 하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이 글로만 남초 사이트에서 들었던 것을 이제는 영상으로 가져와서 만들어내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인이 끌어와서 자신의 표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이 공적인 영역에 가져가서 발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신력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해줌으로써 신뢰도가 향상했습니다. 이준석 같은 사람이죠. 그 정치인의 발언을 언론이 가져가서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과 언론이 자신의 이야기들 그대로 하니까 남초 사이트와 유튜브는 똑같은 얘기를 더 하겠죠. 이 안에, 이 중앙에 남자 청소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 그 이상 다른 세대들도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 남성들이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블을 형성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 확증 편향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로 이제 쉽게 설명이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정보만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면서 내 생각이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지속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팩트라고 여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찾아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또래 그룹, 남초 사이트,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치인, 언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은 얘기를 해주니까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도 그것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성평등이나 페미니즘 관점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엉뚱한 소리 한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 페미니즘이 정신병이다, 이렇게 팩트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깨야 할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교육에서 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 시민교육, 노동교육, 정치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관점과 지식을 먼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회를, 이 구조를, 소수자들을 어떻게 볼지 관점을 일단 가지고 지식들을, 정보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면, 정확한 관점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적절한 메시지들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찾고 판단하고 스스로 흡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라고 합니다. 공교육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교사들도 그런 역량을 가지고 성장해야 한다고 배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게다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평등이나 인권, 정치 같은 이야기를 일절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않는 위치에 놓여져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대와 사대에서 성평등과 인권, 다양성, 노동 이런 커리큘럼을 배울 수 있게 해서 교사들 자체가 성평등과 인권 관점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나올 수 있게끔 교대, 사대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럼 지금 이미 교사들이 된 사람들은 어떡하냐? 교사 연수를 통해서 계속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감 자격 연수라든지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기 때마다 성평등과 인권, 그리고 노동, 정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 또 미디어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알려줄 수 있는가, 다양한 평가 요소, 그러니까 국영수 중심으로 영어로 시험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 요소에 들어간다면 교사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온전히 교사와 공교육에만 맡겨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죠. 가정에서 아주 어렸을 때는 그림책을 보는 것부터,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가 돼서는 드라마나 영화를 같이 보면서 질문할 수 있죠. 저 주인공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무엇을 원했을까? 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런 선택을 하게 만든 배경과 역사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많은 질문을 하면서 함께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계속 물어보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영화를, 드라마를 다 본 후에 그것을 후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비판적인 관점의 질문을 하면서 다르게 새롭게 볼 수는 없는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양육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학교에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강사, 뭐 성교육이나 마을교육,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다양한 교육에 이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게, 또 나를 탐구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사회를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남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남성이 경험하는 억압들, 차별들, 착취들, 폭력들을 마치 이것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억압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군대 문제면 국가에게, 노동 문제면 고용주에게, 어린이 청소년 때 나이 차별 또는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의 나이 문제라는 것, 학력 학벌 또는 자본주의 문제라는 것을 양육자에게, 교사에게, 또 이 사회에게 어떠한 목소리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게 할 것인가,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시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런 관점의 질문을 던지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강사로서 활동하는 그런 효과성을 아주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일방적으로 PPT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새로운 방법의 질문, 새로운 방법의 사고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방법들을 쓸 때 우리가 각각의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 번에 바꿀 수 없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내가 말하는 이 순간 바꾸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실패할 것이고, 실패하면 실망할 것이고, 계속 실패가 쌓이면 소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이 순간에 이 말 한마디로 바꿔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지 마시고 이 사람의 세계관에, 신념에, 그리고 기존의 지식 체계에 조금씩 질문을 던짐으로써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 오늘 하나의 씨앗이다. 이 씨앗이 또 다른 사람이 물을 주고 누가 물을 줘서 언제 싹을 틔울지 모릅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이 말 한마디는 그 중간 어딘가에 그 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멀리 보자, 지치지 말고 소진되지 말자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